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은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석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의 특검 주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라고 입을 털었고, 주호영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대통령실 역시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 이들과 결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대통령실이 보고를 안 받는 척만 하면 여러 오해를 살 수 있으나 실제 보고를 안 받고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겉으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야당 탄압에 대해서 윤석열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애써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검찰과 검사 동일체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검 받을 수 없겠지요. 자신의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특검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쉽게 말해서 쫄려도 많이 쫄린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곧 범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오늘 있을 윤석열 퇴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데 대해서 이러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 다만 다른 시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과 질서가 준수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더욱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들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일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떠들고 있지만 속내는 언제든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국격을 떨어뜨리고 외교 참사를 빚고 안보 위험을 부추기고 있는데 누가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 집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갤럽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죠. 윤석열이 잘한다는 응답 27%, 못해도 더럽게 못한다는 응답 65%로 조사가 됐습니다. 65%의 국민이 헌정 질서를 뒤흔다고 말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것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봐야 맞는 것이죠. 여튼 윤석열과 그 일당들 민생과 경제 챙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 가리기와 기득권 유지에만 전념할 뿐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양곡관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윤석열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소식에 따르면 한 농민은 윤석열의 발언을 두고 속된 말로 뻘소리하고 있다. 35살 때부터 농사 짓기를 시작해서 지금 54시니까 20년이 지났지만 내 이름으로 된 땅 하나가 없다. 농사 지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농사는 지어보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라고 윤석열을 후려쳤고, 또 다른 농민은 윤석열처럼 여당에 양곡관리법, 농민의 도움 안 된다고 마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는 것처럼 단정해서 말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여당은 정책 결정과 법안 마련에 있어서 야당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기 바란다 정도로 언급할 사항을
안 된다라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대통령이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셈이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내용이 있지만 60마지기 농사를 10수년째 짓고 있는데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나랏값은 이명박 정부 때 바닥을 쳤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그나마 조금 회복됐는데 올해는 기름값과 비료, 기계운임비 등 생산비가 턱없이 올랐음에도 나랏값은 오히려 떨어져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농사도 지어보지 않고 현장에 나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마치 양곡관리법이 잘못된 것처럼 거부권 행사를 먼저 운운하는 윤석열. 길게 말해 뭐하겠습니까? 퇴진이 답인 것이죠. 여튼 윤석열 떨어진 지지율 많이 하고자 검찰의 수사권을 앞세워서 사정정국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 원의 대선 자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이 다른 것도 아닌 중앙일보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앞으로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니 재밌더라.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 진실대로 가게 돼 있다라고 생각한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냐. 모든 분들이 그걸 바라실 것 같다.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될 것 같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면 안 되고 누군가 누명을 써도 안 된다. 자살당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별말 다 한다. 인명재천 아니겠냐.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 진실만 이야기하고 다 끝나면 조용히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추론을 하게 만듭니다.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겠다. 자, 그렇다면 검찰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 안 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재밌게 봤다는 것은 두 가지로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의 싸움을 즐긴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다 맞지 않다라거나 또는 윤석열 잣됐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규의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구속 만료 시한을 앞두고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줬다고 발언한 부분 지극히 거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동규와 남욱은 정진산 실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없던 진술이 갑자기 구속 만료가 되니까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 이에 정진상 실장, 유동규 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구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는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나온다는 또 하나의 반증인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사권을 쥐고 별건에 별별건을 만들어내서 한 가족을 멸문지화시키고 또 받지도 않은 돈을 의자가 받았다고 주장을 해서 구속 기소시켰던 검찰입니다. 유동규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겁없는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뒤는 무서웠는지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입니다. 사람의 입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믿습니다. 관상은 곧 과학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